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호남에서의 뜨거운 레이스가 예고된 가운데 본선 못지않은 거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중인 푸른바다 거북이 여수 아쿠아리움에서 국내 최초로 인공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새끼 거북은 당분간 일반에 공개됐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바다로 방류될 예정입니다. 꽃섬으로 알려진 여수 하화도에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출렁다리가 놓였습니다. 쪽빛 남해바다를 조망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전남의 AI 재확산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오리를 재입식한 지역이 대부분 재확산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주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에서 합동토론회와 경선이 잇따라 열립니다. 주요 4당의 뜨거운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오는 27일 광주에서 첫 순회 현장 경선을 펼칩니다. 경선에 앞서 25일부터 이틀간 호남권 ARS 투표를 시작한 뒤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데 호남은 민주당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25일 광주, 전남, 제주 권역 25개 투표소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시작합니다. 전국 7개 권역 투표 이후 다음 달 4일 대선 후보를 결정할 계획인데 역시 호남권 민심이 큰 변수입니다. 호남에서의 지지 성향들이 이후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호남에서의 경선에, 순회 경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1차 컷오프에 이어 2차 컷오프를 통해 4명으로 경선 후보를 압축했습니다. 오는 23일 호남권 등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거쳐 책임당원 현장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31일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바른정당은 주말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남, 충청, 수도권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갔습니다.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반영해 오는 28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통 보수 표심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4당의 대선 레이스에 결정적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대첩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탄핵 이후 영남권의 민심 공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호남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들도 호남 올인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연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의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고 호남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론 3가지를 꼽았습니다. 정권 교체와 인사 탄표, 일자리 혁명으로 호남의 울분을 풀어드리고 호남의 삶을 바꾸는 데 성공하겠습니다. 꼬리패처럼 따라다니는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의지와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과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조성 등 광주 전남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5.18 유가족들에겐 전두환 표창 발언 때문에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농성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전두환이 때문에 자식과 남편은 다 잃은 자리입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추격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부터 2박 3일간 다시 호남을 방문하기로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매일 호남으로 출퇴근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광주 전남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당 후보들 역시 주 중반부터는 호남에 올인하는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된 가운데 시의장이 공개 토론을 제의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주윤식 부의장 등 7명은 오늘 임 의장이 최근 임시회에서 시 청사 건립 관련 조례안의 상정이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불신임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기 의장은 불신임안은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시청사 건립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충훈 시장과의 TV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불신임안이 다음 달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반으로 불신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남 순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해안도로에 광역 관광 루트가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쪽빛 너울길 사업의 일환으로 순천과 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잇는 해안도로 483km에 전망대와 미술관 등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 해룡면과 별량면의 해안선 16km에 경관데크와 힐링 체험장 등이 들어서며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푸른 바다 거북의 인공 번식이 국내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해안 개발을 통한 환경 오염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뜻한 집더미 속에서 새끼 거북이 알껍질을 비집고 나옵니다. 최대 1.5m, 200kg까지 성장하는 푸른바다 거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보존 대책이 요구되는 파충류입니다. 자연 부화율이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화 작업도 어려워 이번 생명 탄생은 더더욱 반길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화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희귀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참 신기하고요. 앞으로 보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들여온 어미 거북이 알을 받아 인공 부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정 환경 등 민감한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첫 번째 성공에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또 이번 부화가 종 보존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다거북에 대한 번식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서 바다거북에 대한 보존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심각한 해안 개발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푸른 바다 거북. 종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연구 성과 못지않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갓 깨어난 새끼 거북은 당분간 일반에 공개되고 일정 기간 성장하면 바다로 방류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여수지역 전통시장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중소기업청의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여수 진남상가와 여수 서시장 주변 시장 정비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41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진남상가 주변에 지상 3층 6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꽃섬으로 알려진 여수 하화도에 65m 높이의 출렁다리가 들어섰습니다. 남해안의 풍광은 물론 섬 안에 숨겨져 있는 절경까지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에서 배로 20분을 달려 도착한 자그마한 섬. 봄이면 섬 전체가 꽃으로 뒤덮여 일명 꽃섬으로 불리는 하화도입니다. 언덕길을 따라 섬 안쪽으로 들어서자 절벽과 절벽을 잇는 아치형 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리 위에 서면 탁 트인 남해 바다는 물론 인근의 섬들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리 위에서 보니까 너무나 경치가 좋아요. 다리를 계속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65m 높이에 길이 100m로 설치된 꽃섬다리. 모두 26억 원이 투입돼 2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습니다. 현수교 방식으로 제작돼서 강한 바람에도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위에서 내려다본 웅장한 협곡과 깎아지른 듯한 기암 괴석은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정식 개통 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주말에만 1,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큰 자랑이죠. 소득 차원에서도 좋고 마을 분들의 또 활동성도 넘치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화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꽃섬다리가 섬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에서 AI의 재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초 AI 발생이 소강 상태를 보인 뒤 재입식한 오리가 150만 마리가 넘는데요. 대부분 AI 재확산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남에서 발생한 AI는 모두 33건.
20건은 1월 10일까지 발생했고 나머지 13건은 지난달 21일 이후 터졌습니다. 40여일간의 소강 상태 속에 사육이 새로 시작된 오리는 나주와 무안, 해남 등에서 155만 마리에 이릅니다. 이들 지역은 그러나 다시 AI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발생 중인 H5N8형 바이러스는 초기 증상도 늦게 나타나 방역 당국의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좀 제일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금 어떻게 한다 안 한다는 말은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출하전 검사라든가 일단 나주와 영암, 무안, 장흥, 강진, 해남 등 AI 재발생 지역에 이달 말까지 170만 마리의 입식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열 회사들이 참여를 약속했지만 어긴다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 이 때문에 계열 회사들에게 방역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90% 이상의 농가가 계열 회사에 소속돼 있고 전남의 AI 84%가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계열업체 소유 차량이 거점 수속 시설을 거치지 않고 갔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 외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신고제로 돼 있는 계열화 사업자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방역 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역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영유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로타바이러스가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 된 영아에서 발병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 위생에 주의하고 설사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2015년 웹드라마 이후 두 번째 관광 웹드라마 여명의 제작을 마치고 오늘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시의 지원으로 제작된 웹드라마 여명은 여수의 명소라는 의미와 여수에서 활약한 명나라 장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진남문예회관에서 오늘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시사회 이후 여명을 온라인 사이트에 1화부터 5화까지 차례로 공개하고 드라마의 배경이 된 여수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여수의 한 사립고등학교 전 이사장이 억대 취업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의 한 사립고에서 이사장을 지냈던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일부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수 지역 주요 노동조합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산업 안전 보장을 위한 조례 활성화를 위해 적극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는 오늘 정기대의원 회의에서 이 같은 핵심 과제를 정하고 특히 청소년 인권 향상 등 시민단체 주도 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 의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어선과 충돌한 뒤 도주한 러시아 국적 항해사가 해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새벽 1시쯤 여수 소리도 남동쪽 55km 해상에서 4.9톤급 어선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6,600톤급 러시아 선적 화물선 항해사 43살 A씨를 오늘 오후 긴급 체포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고로 실종된 선원 62살 최모 씨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엷은 기름띠가 발견돼 해경이 방제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낮 1시 20분쯤 여수 신항 인근 해상에서 폭 5m, 길이 100m가량의 엷은 유막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물대포와 방제선 등을 이용해 1시간여 동안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인근을 항해하던 선박에서 폐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고 용의 선박을 특정하기 어려워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56회 전남체전 개최를 앞두고 여수시 조경협회가 재능기부 형태로 주요 진입도로 화단 정비에 나섭니다.
여수시 조경협회는 전남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늘부터 5일간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둔덕동사무소에서 석창, 해산 IC 도로 구간에 가로화단과 조경수를 정비하는 재능기부 사업을 펼칩니다. 이번 활동에는 관수 차량 등 장비 25대와 연인원 250명이 투입되며 철조과 잔디 보식 등 도로변 환경 정비도 대대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양시가 AI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매화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봄꽃 집중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매화 동산과 꽃탑 9개의 상성 볼거리관을 조성하고 어린이 꽃묘 나눠주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한 봄꽃 집중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봄꽃 전시회가 매화축제 대신 지역민과 관광객이 여유롭게 봄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